아까 생각해보니까 그 땅은 축사로 이용하면 안 돼요. 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돼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친환경 아니 그냥 그냥 텃밭으로 쓰면 돼. 대신에 냄새 많이 두어물 많이 뿌려. 두어물. 그럼 굳이 축사 소똥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 효과는 상당히 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두엄 이렇게 친환경 농법 막 똥도 갖다 이렇게 붓고 이렇게 그거는 뭐라 할 수가 없지. 우쩍 한 소리 했어요. 우쩍 한 소리. 너무 심각하게 그런 땅 갖고 있으세요? 그래? 근데 이제 보면 투자를 다양한 부동산을 찾아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도로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예정도로가 이렇게 도로 넓히기 예정도로가 이렇게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지에 이제 A 토지에 이렇게 있는 거야. A 토지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정도로 있어서 이제 옛날에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예정도로가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목은 이제 도로로 돼 있는데 도로가 이제 폐쇄가 돼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은 직접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시청이나 군청 이런 데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이거를 지목을 이제 도로에서 폐쇄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토지만 전문적으로 낙찰을 받든지 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매입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지 알죠? 여기도 뭘 짓겠어요. 나 근데 무서워서 수업 못 하겠어.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남들이 그런다 이거예요. 제발 그런 거 쳐도 나 무섭다 너무. 아니 눈빛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눈빛이야. 아이씨 뭐야 아니 됐어.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발목 잡아서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후려파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 버는 게 아니지. 이런 건 기업부동산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실무라든지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또 이걸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는 혹시 그 민법이 그거 있나요? 도로 폭 얼마 주면 돼요? 우마차 하나 갈 수 있는 거. 1.2 정도. 1.2m 딱 주면 돼요. 그러면 1.2, 그래, 알았다. 1.2m 써봐, 이씨. 줘. 수용차 못 다니죠. 못 다닙니다. 그럼 뭐, 니 아까 끌고 다니겠어? 니 아까도 이 폭이 한 1.2 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자격증 있는 다음에 이제, 보면 저도 이제 맨날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가 많아.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재밌는, 이렇게 투자 방법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 자, 아무튼, 이제 4번 봅니다. 아까 이제 우리는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뭐 시설 관리, 자산 관리 이런 소리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4번, 5번을 풀어볼 텐데,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설 관리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맞죠? 그렇죠? 2번. 경제적 측면의 관리, 정교육 측면 밑줄.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관리죠? 기술적 관리죠. 2번 틀렸고요. 3번. 자산 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4번. 대상 부동산에 대한 행정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법률적 관리, 권리 분석, 조정 계약은 법률적 관리. 됐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이제 5번 문제는 이제 뭐 자산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기억, 니은은 맞긴 맞는데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및 법률 등을 포함하는 복합 개념이다. 어때요? 맞죠? 니은. 협의의 관리는 위생, 설비, 보안 등을 다루는 기술적 관리. 맞고요. 디귿. 시설 관리는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 이것은 경제적 관리 쪽에 좀 더 가깝겠죠. 그렇죠? 네, 틀렸고요. 다음.
인력 관리를 제외한 계약 관리는 그냥 흔히 법률적 관리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경제적 관리라고 했으니까 틀렸겠고요. 미음.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및 매각 관리는 자산 관리 영역이 포함되는 거 맞고, 시옷. 오피스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투자 의사 결정은 단순한 시설물 유지 보수 차원이 아니고 부의 극대화 자산 관리 쪽에 가깝겠죠? 그럼요. 시옷 틀렸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비읍. 자산 관리란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물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기역, 니은, 미음, 비읍 4개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비읍 4개. 예. 6번 문제. 6번 문제는 이제 이거는 딱 지문 하나만 보면 돼. 하나만 돼. 근데 안 봐도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예방적 유지활동과 대응적 유지활동은 뭐냐?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예방적 유지활동. 문제가 터진 이후에 사후 조치하는 게 대응적 유지활동이거든요. 딱 5번 하나만 보면 돼요. 대응적 유지활동은 시설 등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활동이래. 뭐야 이거? 예방적 유지활동이죠. 틀렸죠? 됐습니다. 7번 문제는 이제 실제로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유사한 문제가 이제 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의 요지를 보니까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 하나당 방이 100실이 있나 봐요. 방이 100실이.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 건물을 유지함에 있어서 고정 비용이 월 5천만 원이 들어가나 봐요. 방 100개짜리. 그리고 한 실당 추가적인 변동 비용이. 그러니까 고정비는 뭐 재산세도 뭐또 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 테고, 추가적으로 도배도 다시 할 수 있고, 어디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이런 비용이 한 실당 평균적으로 월 20만 원인가요, 거기? 20만 원? 20만 원 들어간대요. 그랬을 때, 한 실당 월 임대료를 최소 얼마를 받아야지 손익분기점이 되겠는가. 자, 그러면, 요 5천만 원인 건물 전체니까 나누기 100 하면, 하나당 고정비 얼마? 50만 원, 20만 원, 얼마? 70만 원. 이렇게. 예, 이렇게. 답은 뭐, 그냥 5번이 되겠죠. 이제 8번 문제하고 그 뒤쪽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랬어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가 있는데, 혼합관리는 책임 소재 불분명, 자가관리 장점, 단점, 위탁관리 장점, 단점, 자가관리는 건물 기밀 보안 유지는 용이하지만 타성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위탁관리는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지만 남에게 맡기기 때문에 기밀 보안이 곤란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자, 어디? 틀린 거 1번. 자가관리 경우 소유자의 의사 능력과 지휘 통제 능력이 발휘될 수 있으며 의사 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하다. 맞죠? 예, 그렇죠. 하나도 안 중요해요. 1번. 2번, 3번, 5번 이런 게 중요하죠. 2번.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하고자 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밀 보안 유지도 유리하다. 맞죠? 기밀 보안 유지가 중요한 말이에요. 맞아. 3번. 자치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직원이, 요원이 관리 업무에, 관리 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이게 뭔 말이지? 매너리즘이 빠질 수 있대. 타성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대요. 관리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맞다. 4번.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위탁관리 방식의 경우 건물 관리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맞죠? 5번. 관리 업무의 타성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자치 관리 방식이 위탁 관리 방식보다 유리하다. 불리하죠? 그냥 그렇게만 나옵니다. 5번 틀렸습니다. 다음 9번은요. 똑같은 막 소리가 막 나왔어요. 근데 9번은 써먹을 게 1번 아까 했던 거고요. 5번 하나. 5번. 자, 5번. 어디 이제 3번과 5번 있는데요. 3번 먼저 해봅시다. 3번, 5번 연결시켜봐요. 둘 다 혼합관리니까. 3번.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위탁관리를 병행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서 5번.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생긴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네요. 네, 5번 틀렸고요. 10번은요. 10번은 1번, 3번, 5번 이것만 보면 돼요. 예, 나머지는 안 보지 마. 1번.
건물의 기밀 유지나 보안 관리는 자가 관리 방식이 위탁 관리 방식보다 유리하다. 맞죠? 맞아요. 3번.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함에 있어서는 자가 관리 방식이 위탁 관리 방식보다 유리하다. 아니지. 아니지. 바뀌었죠? 틀렸어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거든. 그리고 이제 9번의 혼합 관리는 9번에 5번이 우리한테 시험이 중요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거. 저기 이제 10번은 답이 1번인데 10번에 5번은요. 나오긴 나왔는데 좀 오래됐어. 근데 한번 해보자고요. 5번.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문장 끊고 아무 쓸데없는 소리야. 그 뒤에 경영 관리는 아까 경제적 법률적 관리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 경제적 법률적 경영 관리는 위탁하고 문장 끊어. 맞아? 자기가 하고. 그죠? 화재 안전 점검, 시설, 뭐 엘리베이터 시설물 이런 시설 관리는 위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네. 자, 이제 11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관리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 가능 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어때요? 맞죠? 네. 2번. 예. 순임대차는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를 치료한다. 잠깐만. 매출 총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 이거 비율 임대차네. 비율 임대차. 틀렸죠? 2번. 3번. 주거용은 총조임대차. 됐는데 별로 의미 없는 지문이에요. 5번도 의미 없어요. 됐어요. 4번 있잖아요. 임대료 손실보험은 화재보험이 아니에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원상 회복하는데 시간이 6개월, 1년 걸리죠. 리모델링 하려면. 그죠? 그 사이에 임대료가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임대료가 안 들어올 걸 대비해서 반영하는 게 그냥 임대료 손실보험인데, 아주 좀 상당히 오래전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 용어가.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 다음. 요약집을 또 보자. 127. 자, 건물의 내용 연수란 게 있고 건물의 수명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의 내용 연수, 건물의 수명 현상이 이렇게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건물의 내용 연수는 건물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 버팀 연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그냥 뭐 용어도 좀 있고 해서 그냥 같이 한번 보려고요.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라든지 기능적 내용 연수,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 연수 이런 게 있는데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을 물리적 내용 연수, 설비, 설계, 기능 발휘가 가능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 기능적 내용 연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외부 환경과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백화점 건물 하나 지었어요. 근데 한 30년 동안은 아주 장사 잘 됐는데, 근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쪽에 신도시가 들어서서 이쪽 상권이 쇠퇴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아직 쓸만한데 외부 환경이 인근적이 쇠퇴함에 따라서 경제적 수명은 급격히 다운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그냥 경제적 내용 연수다 그렇게 불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생애주기 또는 수명 인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요약집 확인 박스에 있어요. 생애주기. 이제 요것만 보면 되는데,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건물을 새롭게 지었대. 2번 신축 단계다. 다음 1번 전 개발 단계다. 이건 의미 없어요. 건물을 새롭게 신축했대. 그러면 건물을 새롭게 신축한 경우 이때보다 건물에 대한 물리적인 기능적인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는 없어요. 신축 단계가 건물의 수명을 건물의 물리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신축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신축의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까지는 건물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는 안정되는 단계가 돼요. 이 안정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정 단계가 건물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정 단계 때 관리를 잘하면 건물의 수명이 연장되고
안정단계 때 건물 관리를 잘못하면 건물의 수명이 급격히 감퇴하는 그런 식의 안정단계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자동차도 새 차 사가지고 뭐 한 7, 8년 지나면 막 고장나기 시작하잖아요. 건물도 건축 한 30년, 40년 지나니까 이제 노후가 급격히 진행되죠. 그래서 유지 수선비가 급격히 이렇게 늘어나는 그 시기를 갖다가 노후 단계다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유지 수선의 노력은 어디서 하냐면요. 왜 건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지 수선한지 아세요? 유지 수선을 통해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적극적인 유지 수선을 해야 돼? 이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정 조심하셔야 돼. 노후 단계 때는 건물의 유지 수선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적극적인 유지 수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면 안 돼요. 여기 때 해야 돼요. 예, 그 정도 봐. 두 개 풀어봅시다. 12번은요. 12번은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5번하고 제가 하나만 더 할 거예요. 12번, 5번. 틀린 거. 자, 12번에 5번. 설계, 설비, 구조, 디자인의 존속기관과 관련된 내용 연수는 기능적 내용 연수. 5번 틀렸죠? 6번이라고 하나 써봐. 바로 밑에. 6번. 다른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써봐, 일단. 그 어떤 내용 연수도 어떤 내용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물리적 내용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써놔. 그리고 쓰면서 그냥 들으세요. 저기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라는 전제하에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놈도 물리적인 상태보다 시간이 길다. 이거 말이 안 되겠지. 그렇죠? 네. 그것도 좀 오래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답은 5번이에요. 13번 틀린 거 1번. 기능적 내용 연수, 건물과 부지의 부지역응, 설계, 설비, 분량, 디자인, 노후와 낙후. 2번. 경제적 내용 연수,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족함, 건물의 시장성 감퇴, 외부 환경과 관련됐고. 3번은 냅둬버리고. 4번. 안정단계 땡땡, 건물을 착공하여 완성된 단계로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 이거 아닌데? 안정단계 때는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고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는 신축 단계. 틀렸어요? 네. 노후 단계. 맞아요. 예. 6번. 안정 단계. 건물의 수명을 결정하는 단계. 쓰라고. 안정 단계 때는 건물의 수명 결정. 7번. 제 시킨 대로 써요. 적극적 유지 수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는 적극적 유지 수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는 시킨 대로 쓰세요. 됐죠? 예, 노후 단계 쓰고 X 안정 단계 O 그렇게 써놔. 그래야지 함정을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유지 수선의 노력이 필요한 단계는 노후 단계다 하면 된다 안 된다? X 무슨 단계다? 안정 단계다. 그렇게 해라. 넘기세요. 마케팅. 요약지 131. 부동산 마케팅도 열심히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마케팅. 일단 마케팅의 의의 잠깐 보니까요. 맨 상단에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전과정. 그러니까 물건을 기획하고 제조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사후 서비스까지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마케팅은 단순한 판매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고요. 공급자가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판매 수익이 커지긴 하지만 마케팅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급자가 칼자를 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라면 소비자는 많고 공급 물건은 적어. 공급자 마케팅 안 해도 잘 팔려요. 안 합니다. 근데 경쟁 공급자는 적은데 많은데 수요자가 제한적이래. 수요자가 칼자를 쥔 시장. 소비자, 구매자 주도 시장이니까 마케팅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네. 다음 또 넘겨서. 잠깐 아니야. 저 밑에. 거의 대부분 문제는 마케팅 전략에서 대부분 다 나와요. 마케팅 전략. 첫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차원에서 전략인데, 자, 먼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예. 자, S, T,
4P 전략이 있고, 마케팅 믹스, 4P 믹스 전략이 있어요. 자, S가 뭔지 보자. 저 사는 광주 광산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광산구. 이제 광산구란 지역이 이제 인구도 제법 되고요. 이제 그 행정구역 땅덩이가 제일 넓어요. 광산구가. 예. 근데 보면요, 저쪽은요, 좀 외곽 쪽은 아직 논밭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논밭이. 여기 1번 지역. 이쪽은 2번 지역인데 소득 수준이 낮고 연령층이 높은 지역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사는 지역이 이제 3번인데 나름대로 이제 소득 수준도 좀 있고요. 연령층도 제 사는 동네 젊어요. 이제 광주에 수안지구라는 데가 있는데 전국에서 그 단일 지역에서 평균 이렇게 성인 연령층 비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 우리 지역인데 초등학교 한 반에 한 40명이 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젊은 계층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들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살다가 이제 처음 봤어요. 백화점 빼고 다 있어요. 교통체증도 전혀 없어요. 이거 다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살기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런 것처럼 소비자를 여러 경제적 변수에 따라서 쪼개는 거,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나는 3번 지역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3번 찍었어. 이걸 갖다가 타겟팅.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시장을 찍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내가 찍은 여기에 맞게끔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3번 지역 소득층이 높고 연령층이 젊은 층이죠? 척추 관절 전문 병원 들어가면 돼, 안 돼? 척추가 멀쩡 아주 팔팔 때거든. 안 되죠? 그렇죠? 요 지역은 연령층이 높은 지역이죠? 예, 축구 용품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찍었으면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상품을 맞춰라 이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젊은 계층들이 사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여기서 강의를 해요. 우리 동네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여지껏 강의 한 15년간 하면서 가장 연령대가 젊은 동네 여기예요. 평균 연령대가 30대 후반 정도 학생들이. 60대 넘으신 분은 거의 없고 50대 넘으신 분도 남자분들, 여자 수강생 일부, 거의 대부분 40대 초반, 30대 중반, 20대도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그래.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아무튼 나이는 젊어. 근데 이렇게 엄마들이 젊다 보니까 멋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일 아트가 정말 잘 돼요. 네. 근데 네일 아트도 미장원에 좀 붙어 있는 거 있죠? 안 돼. 안 돼요. 네. 크고 아주 그냥 저도 한번 봤는데, 가봤는데, 가자마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조격시켜주고, 막 머리 마사지, 등 마사지 해주고, 커피 주고 이런 거 기본이고. 그런 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정말 최고의 서비스래요. 근데 비싸요. 그래도 사람이 미어 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소비할 여러 변수에 따라 쪼갰죠? S. 그 중에 내가 찍었죠? 여기에 맞게끔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라. 그게 바로 포지셔닝, 바로 뭐냐면 차별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도 외제차가 많길래 저도 이제 내년에 얘 학교 가니까 큰맘 먹고 이제 하나 샀어요. 며칠 전에. 근데 계속 막 머리가 막 신경이 곤두세요. 그 차를 내가 몰고 다니면 괜찮은데. 나도 이제 애 엄마가 이제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애 엄마 주차 실력 알거든. 그래서 이게 과연 오늘은 차가 멀쩡했나. 근데 좀 이 사람이 좀 그런 그러니까 다른 거는 되게 밝은데 이 주차 관련돼서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신경이 발달하지 않았나 봐. 한 번은 이제 급하게 전화 온 거예요. 몇 년이 됐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안 박았는데 사람이 자기가 운전해서 받고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싸움 붙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열받았죠. 내가 가가지고 와 했더니 딱 보니까 딱 애 엄마 차하고 그 사람 차하고 딱 맞은 거야. 이게 이제 페인트 벗겨지고.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내가 확인해보고 하면 조치해주겠다고 명함 주고 왔는데 CCTV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후진 확 했는데 받고 그냥 또 간 거야 이렇게. 근데 본인이 몰랐대. 자꾸 그래. 그래서 이거 산 거 말고 그 전에 있는 것도 산지 일주일 만에 또 뒤에 이만큼 옆에. 근데 그 감각이 없나 봐. 아무튼. 예? 제가 지금 만세 뚫으려고 1억짜리가 5천만 원 들어거든요. 아니거든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저는 남들이 갖고 있는 거는 잘 안 살라고 해요. 그게 있어. 아무튼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다음 이제 4P 믹스는 P로 시작되는 네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걸 4P 믹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레이스, 다시 프로덕트 제품의 어떤 제품,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스라는 것도 있죠. 제품의 유통 경로,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어떤 이거 루트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거, 뭐 전문 분양 대행사한테 맡긴다든지, 지역 중개업자들한테 이렇게 뭘 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고요. 프로모션, 홍보 또는 판매 촉진을 흔히 줄여서 판촉이라고 하죠. 판촉.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뭘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프로모션, 우리 차 살 때도 프로모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차 사면 현금 박치기 하면 얼마 할인해주고, 뭐 오일 교환권 얼마 주고 막 이런 것들. 예. 다음에 이제 가격을 프라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라이스. 가격 전략은 크게 시가 정책도 있고, 가격 신축 정책도 있어요. 자, 시가 정책은 똑같은 품질의 물건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거고, 자, 신축 정책은 뭔가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에 맞게끔 신축적으로 가격을 달리하는 거. 부동산에 똑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동향이냐 남향이냐 1층이냐 몇 층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게 달리 반영하는 것을 신축 정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한 장 또 넘겨서 요약기 133 거기 보니까 양가로 2번에 고객점유 마케팅 나왔죠. 그렇죠. 양가로 2번 고객점유 마케팅은 뭐냐면 고객의 심리 상태를 잘 고려해서 고객 스스로한테 우리 흔히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그래요. 어텐션 주목 시키고 인트레스트 흥미를 갖게 유도한 다음에 고객 스스로가 사고자 하는 욕구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디자이어 행동에 옮기게끔 하는 거. 그걸 갖다가 고객점유 마케팅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 네, 이렇게. 다음 세 번째 관계 마케팅은 고객과의 관계를 일회성 관계가 아닌 장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을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뭐 그 정도만요. 자, 그러면 어디 이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이제 1번 문제를 보는데요. 1번 문제는 3번 지문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1번에 3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이 소비자,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중요하다. 에이씨, 아니지. 공급자 주도에서 소비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틀렸죠? 네, 3번 틀렸고요. 놔두세요. 네. 근데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틀린 거 보는데요. 이제 1번 뭐 이런 건 뭐 됐어요. 근데 2번 잠깐 보면요. 부동산 마케팅에서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경쟁사를 마케팅 참여자로 볼 수 없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부동산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파트도 건설사마다 브랜드 다르고, 말도 안 되는 거지, 2번. 틀렸죠? 나머지 보시고요. 이제 3번, 4번 해보는데요. 자, 3번, 4번. 3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마케팅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됐고요. 2번. 공급자 전략 차원에서, 요거. STP 4P 믹스.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시장 점유. STP 4P 믹스 이거. 2번 틀렸고요. 3번이 이제 공급자 차원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STP 4P 믹스 전략이다. 4번, 5번은 STP 4P 믹스를 풀어놓은 거니까 의미 없고요. 답은 2번이 틀렸고요. 4번 문제는 시험에 중요한 지문들이 있긴 하지만 문제 하나가 통째로 세분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지문 하나나 아니면 2개 나오지. 근데 이제 문제는 통으로 그냥 세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네. 그냥 해봅시다. 1번.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세분화다. 맞고요. 2번.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됐고요. 3번.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명확하고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당연하겠지. 다음 4번.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 등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화된 소집단으로 소분된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맞고요. 5번.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의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의식 속에서 적절히 5번은 차별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분화가 아니고 차별화. 자, 우리 어르신 발음 시작. 영어로 시작. 포지셔닝. 그렇죠. 5번이 틀렸어요. 5번, 8번, 9번, 10번 할 겁니다. 5번. 부동산 마케팅의 STP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STP는 그리고 실제 시험 1번처럼 안 나오고 옆에 한글 반드시 붙여줍니다. 한글. 1번. STP 전략은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목표 시장, 타겟팅. 프로모션이 아닌데. 차별화는 포지셔닝. 예. 프로모션은 홍보고요. 예. 잘못 들어갔어요. 틀렸고. 2번. 표적시장 전략 밑줄. 표적시장 전략이란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소집단 군집으로 나눈 잠깐만 이거는 쪼개는 거니까 세분 아닌가요? 세분합니다. 틀렸습니다. 예. 3번. 포지셔닝은 세분화된 소유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소유자 집단을 찾아낸다. 에이, 요건데, 표적시장. 예, 틀렸죠. 4번. 표적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 맞고요. 5번. 세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건가? 이거는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틀렸어요. 답은 4번. 8번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정도만요. 1번 틀린 거.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는 제품 전략의 예가 될 수 있다. 예, 맞죠? 제품. 3번 먼저 할게요. 홍보 프로모션 나왔죠? 자, 홍보를 다른 글자로 다시 써봐요. 한글로. 대답하지 말고 써봐. 아까 제가 뭐라 했는데. 판촉. 판매 촉진 줄여서 판촉. 홍보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판촉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예, 프로모션. 예. 자, 요 홍보 프로모션 전략은 매체를 통해서 수요자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렇죠? 우리 가면 요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이렇게. 예, 그렇죠. 3번. 마케팅 믹스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 동그라미. 시가 정책은 위치, 동양, 남양,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서 다른 가격. 잠깐만. 이게 다르면 물건의 품질이 다른 거잖아. 여기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것은 신축성 가격 정책 또는 그냥 신축 정책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네요. 답은 2번이다. 9번은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시간대로 해봐요. 1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밑줄 쫙. 2번 관계 마케팅 전략 밑줄 쫙. 근데 1번, 2번 둘 다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고객 점유. 한번 읽어볼게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1번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종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조절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2번도 같은 개념. 아이다의 원리. 예, 고객 점유. 둘 다 틀렸고요. 3번이 맞는데 답은 전혀 의미가 없네 보니까. 4번, 5번도 묶으세요. 시장주의 마케팅, 시장주의 마케팅. 예, 보니까 내용이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 지속적인 상호작용 중시,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4번, 5번은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틀렸다. 답은 3번인데 3번은 의미 없는 소리예요. 10번 문제. 일단 1번 보니까 신문 광고 아시죠? 신문 광고 뭐야? 뭐야? 신문에다 광고하는 게 신문 광고지. 혹시 전에 우리 큰 것은 전시하고 작은 것은 안내한다 들어본 적 있죠? 다시 볼까? 우리 한 15평 정도 되는 조그만 옷가게는 손님이 적어. 그러니까 매장도 적어. 손님 올 때마다 일일이 다 안내해, 방치해. 안내하겠죠. 조그마하니까. 그죠? 근데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커. 그러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오고 그 매장을 일일이 다 안내할 수가 없으니까 물건 전시하고 가격표 붙이고
골라서 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 큰 것은 전시하고 작은 것은 안내하자고 그랬죠. 신문지를 쫙 폈더니 신문지 전면 반 정도, 3분의 2 정도 상당히 큰 면을 할애해서 때리는 게 큰 거죠. 무슨 광고? 전시 광고라고 그래. 무슨 광고? 전시 광고. 근데 신문지 몇 장 넘기다 보니까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이마 몇 평, 매매가 얼마, 전화번호 띵띵띵띵 띵띵 몇 줄 써놓은 거 있죠. 작은 것은 안내 광고. 그렇게 합시다. 신문지 광고는 전시 광고, 안내 광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큰 것은 뭐하고? 전시하고 작은 것은 안내하자.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다음 2번은 이제 광고 양면성인데 별로 의미 없고요. 3번 중요하죠. 자,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하는 것을 우리 그 볼펜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게 무슨 광고죠? 노벨티 광고. 그 POP 광고는 이제 3번 틀렸는데요. 포인트 오브 퍼체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그 순간을 노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1+1 아닐까요? 예, 매장 가서 뭘 사러 왔는데 딱 1+1 하면 눈이 확 커져가지고 뭐 사버리잖아 그냥 이렇게. 4번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서 광고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도 있잖아요. 개별성이 있죠.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빌라냐도 서로 다른 거니까 개별성이 있지만 똑같은 현대 일스테이트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물건의 성격도 다르죠. 그렇죠. 개별적이 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볼래요 그러면 강남 8학군의 현대 일스테이트 아파트를 광고를 하는데 거기다가 쾌적한 자연환경 숲속의 아파트 이런 거 하면 뭐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거기는 교통의 요지, 교육의 최선봉 뭐 이렇게 때려야 되지 않나요? 맞죠? 근데 똑같은 일스테이트인데 저 전남 해남 땅끝마을 산속 그쪽에다 분양을 해.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유지, 최고의 학군, 무슨 놈 학군이 있어 거기가. 거기는 반대로 이제 전원생활에 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역시 광고 내용도 개별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다음 이제 5번에 보면요. 우편물에 의한 직접 광고라고 하는데 DM 광고라고 있어요. DM 광고. 글자 따서 D, 다이렉트 메일. 저는 신세계 백화점을 안 가요. 근데 이번에 저 기분이 안 좋았어. 왜 안 좋냐면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은 신세계 백화점에서 뭐 쿠폰이 날라왔는데 막 고객님 여름 잘 보내세요 하고 뭐 목욕탕 티켓 하나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물건 살 때 할인 쿠폰도 막 보내준 거야. 근데 우리 집은 안 왔더라고. 그렇죠. 당연히. 왜? 나는 신세계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나의 정보를 몰라.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을 이용하는 옆집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 옆집 사람에게 보내주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광고를 DM 광고, 다이렉트 메일 DM 광고다라고 한다는 거.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시 앞쪽으로 넘어오세요. 131. 131. 오늘 진도는 거기까지만이야. 문제지. 참 이게 이상해. 제가 지금 그 7, 8월 과정 들어오면서 항상 그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오늘 처음부터 시작을 한 데서부터 해가지고 문제 풀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 강조해야 될 것들 다시 한번 계속 리마인드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수업 끝날 때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끝날 때마다 요약집 뒤지고 막 이러신 분들이 계셔. 뭐라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 이거예요. 1번에서는 이제 집약적 토지용, 조방적 토지용, 집약도 개념도 알아둬라 이거지. 도심은 지가가 높으니까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설 수밖에 없죠.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 뭐 1번, 2번, 3번이 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4번도 개인적으로 그냥 글쎄 좀 재밌는 표현인데 도심은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다는 것은 수직 공간의 확대죠. 외곽은 수평 공간의 확대. 이렇게. 그래서 그 질문도 좀 재밌네요. 아무튼 1번은 4번 좀 알아두시고 직주 분리 직주요건은 개념 정도만. 특히 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느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다. 도심은 지대가 높으니까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상업 업무용이 자리를 잡아서 직장이 있는데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지대 지불 능력이 상업용보다 낮죠. 그러니까 주거지는 외곽으로 밀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직주 분리. 자, 넘기지 말고. 넘기면 스프롤 나오네, 스프롤? 20%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뭔 소리 하고 있어?
아, 아까 거기 충격이 너무 컸구나. 그거는 이제 좀 이따 그 기반설업 20%, 비기반설업 80% 그거고 지금 말고 도시 스프롤 현상 나온다고요. 강조하는 그 두 개 있었잖아요. 또 외곽 한 넘겨봐요. 이제 132. 스프롤 하면 도심 외곽부로 나가면서 나타나는 무질서, 무계획, 불규칙적인 확산이니까 난개발. 아까 제가 두 개 쓰라는 거 다시 읽어봐. 시작. 외곽, 난개발. 지금 4번 문제 하고 있어요. 다음 6번에는 4번 지문에 6번의 4번 지문에 제 몇 섹터? 3섹터. 민간 공공협동 개발이죠. 이거 6번은 4번 3섹터 알아두라고 그랬고 6번의 3번 같은 경우는 끝에 토지 소유자 조합은 공적 주체예요? 사적 주체예요? 사적 주체죠. 아무튼 제 3섹터 8번에 1번, 2번 개발 과정 중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구체적 계략적 1번에 계략적 2번 타당성 분석 단계는 법률, 경제, 기술 복합 개념에 어떻게? 구체적 그렇게. 네. 9번 문제는 3번, 4번, 5번 좀 알아두세요. 특히 이제 4번 하면서 그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소유권 관계와 같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그거 좀 조심하자고 그랬죠?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 소유권 관계는 사법. 이거 조심하시고요. 넘기세요. 뭐 10번, 11번, 12번, 13번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14번 부동산 타당성 분석 지시시장성 타투에서 15번에 3번, 5번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15번에 3번, 5번. 자, 3번은 시장성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분석한다. 맞죠? 다시 들어봐. 다시. 제가 했던 소리 다시 들으라고요. 했던 소리를. 3번 시장성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의 여차저차 수요 공급 분석한다. 맞아? 틀려?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내용을 틀리게 안 내요. 내용은 맞아요. 근데 이것이 시장 분석 내용인지 시장성 분석 내용인지 그걸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이란 또는 시장성 분석이란 했을 때는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잘 좀 알아주세요.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등 알아보는 것은 시장 분석이고 개발 부동산이 얼마나 팔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는 것은 시장성 분석이다. 조심하세요. 네. 17번 흡수율 17번 흡수율 분석이란 동그라미 2번이죠. 근데 그런 거는 오답 안 나와. 하지 마. 흡수율 분석이란 지난 단위 시간 동안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몇 퍼센트 비율로 매매 또는 임대가 됐는지 그 비율을 조사하는 것이다. 아무 안 중요해요. 그 3번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 추세를 알아보려고 하냐. 장래. 과거나 현재가 아니고 장래, 미래의 추세. 그거 조심하세요. 네. 19번 여기 주목. 여기 봐. 책 보지 마. 거기 들어.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노후 불량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만 원상 회복시키는 거 누구? 그건 수복이야. 수복. 노후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전에 예방하는 거. 그거는 보전 재개발이죠. 그렇죠? 예. 가로 나오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죠. 가로는 가로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어쩌고 저쩌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어디 있는 거야? 도시에 있는 거죠? 예. 그럼 도시 하면 되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달동네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해야 되겠죠? 그죠? 예.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건물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인데 뭐만 다시 하면 돼? 건물만 다시 건축하면 되지. 도로는 멀쩡하잖아. 재건축이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데다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면 건축만 다시 해서는 안 되고 도로까지 뜯어서 다시 다 해야 되니까 블록 지정해서 재개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다음 또 책 보지 마. 20번 문제는 수용하고 환지 뭐 이런 게 있네. 자, 막 두서없이 물어볼 거예요. 수용과 환지를 혼용하는 게 무슨 방식? 혼용했으니까 혼용 방식이지. 또는 혼합 방식. 그죠? 자, 환지는 종전의 토지하고 뭐 위치, 지목, 등급 등등등을 비교해서 원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다음
토지 수용 방식과 환시 방식 중에 사업자 입장에서 개발 사업 초기 사업비 부담이 더 큰 것은 당연히 수용이겠지, 수용. 그죠? 네. 자꾸 그러시면 주머니 돈 나간다니까요. 오늘은 먹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허허, 참, 잘하세요. 예? 그래요. 아무튼 오늘은 편안하게 해서 이미 다 끝났어요, 일이.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늘 어디 네 사람 지정하니까 또 부담이 괜찮던가요? 아, 세 사람이었나? 어? 세 사람이었나? 돈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딱 세 사람 찍죠, 뭐. 예. 그랬다가 너무 결정타를 때릴 만한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지정해 주고, 그날은. 그럼 혼자 독박 쓰게. 예, 뭐 그렇게. 예. 막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막 삑사리 내면 그때는 용서 없어.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만 지정하는 거야. 이렇게. 예. 아무튼 20번 좀 잘 좀 알아두시고. 21번에 4번. 자체 개발 사업에서 자체 개발이 뭔지 알죠? 혼자 하는 거죠. 혼자. 위험 분산하는 소리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예, 안 돼. 그래서 4번 조심하시고요. 23번은 자, 책 보지 마. 토지 신탁 특징 소유권 이전. 그러면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시켜주는 거죠. 수탁자 명의로 개발 사업 진행되고 수탁자인 신탁회사, 신탁사가 자금 조달도 하는 거고. 사업 수탁 위탁 방식은 그냥 돈 주고 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된다. 그런 게 이제 골자니까 알아두시고요. 25번은 준공 B, 소유권 양도 T, 운영 O, 또는 소유 O, 임대 L 조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26번, 7번은 오늘 마지막 피날레 여기서 끝냅시다. 깔끔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오늘 틀리면 다음 주 찍어주기? 아니. 그러면 안 돼. 예. A 지역에서 X산업의 B기반 산업의 비율이 90%다. 그랬을 경우 기반 산업의 고용자가 100명이 증가했을 때 지역 전체 총 고용 증가는 몇 명이고 경제 기반 승수 얼마냐? 자, 이 얼마예요? 못하면서 눈으로 안 풀었으면 좋겠다. 못하는 사람들은. 자, 이거 몇 명? 1000명? 1000명. 왜냐면 B기반이 90이면 나머지 10이 뭡니까? 기반 산업. 그럼 이게 1이면 이게 9배잖아. 그러면 기반 산업에서 1이 되면 100명이 늘어나면 B기반 9배니까 900명. 100 더하기 900은 1000. 경제 기반 승수는 1배 더하기 9배 하니까 몇 배?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다 할 수 있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